내가 만약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있다. 1번 투시 투시. 투시 능력. 2번 예지력. 예지력. 3번 순간이동. 순간이동. 4번 염력. 염력. 5번 투명인간. 투명인간. 6번 하늘을 나는 능력. 어바웃 타임인 네. 거죠. 소개할 어바웃 타임입니다. 성인이 된 날 아버지 그 빌 라이브 이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에게 네. 놀랄 만한 가문의 비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남자들만의 특별한 시간 여행이 시간 가능하죠. 되돌리는 둘 간의 섹스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기 위한 되돌림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인가 네 번 되돌렸는데 이 친구는 이미 지쳐 쓰러질 것 그러니까 거의 같은데 죽어가는데 메리가 설마 이렇게 끝 아니지? 약간 뭐 이런 약간, 반응에 그건 행운 같아. 오늘이 26일이에요. 네, 12월 26일.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 뭐 하셨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나에게 좋은 날 같지가 않아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부담스럽네요. 아, 24일, 25일 참 잘 넘겼습니다. 아니 좋은 거죠? 네. 난쌤은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들리는 소문에는 아주 잘 보냈다고. 어제는 집에 있었고요. 네. 어제 뭐 사람 많으니까. 전야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그 가수 성시경님의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음. 진짜 너무 사랑해. 아, 나 잘 자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바로 깨트려 버릴 거야. 안 돼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네. 그 이전 시간에 어바웃 구독자분이 타임을 신청해 추천해 주셔서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해보기 전에요. 네. 제가 심리 테스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좋아. 이런 거 재밌어. 어떤 거냐면 난 쌤이 좀 이런 게 재밌어. 가지고 싶은 초능력으로 알아보는 심리 상태. 네네. 물론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이거 전혀 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따 1번 투시. 투시. 투시 능력. 그래. 2번 예지력. 예지력. 3번 순간이동. 순간이동. 4번 염력. 염력. 5번 투명인간. 투명인간. 6번 하늘을 나는 능력. 하늘을 나르는 자, 능력. 몇 번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래요. 저는 뭐 무조건 투명인간이죠. 약간 투명인간. 속이 시커먼 것 같아요. 투명인간이 얼마나 좋은데요. 나를 안 보이게 만드는 순간 그런 범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혹시 안 보이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편하게 보내시려는 그런 악용이 엄청난 아니라 큰 그림이신가요? 뭔가 이렇게 투명. 나 자신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투명인간이신가요? 너무 편해지고 싶은 투시 능력은요. 투시 능력. 대인관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조금만 더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 상태래요. 네. 2번 예지력은 경제력에 대한 능력이 강하고 미래의 경제를 읽고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그렇죠. 그런 상태. 3번 순간이동은 체력과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 네네. 4번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걸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력을 갖고 싶은 상태. 투명인간은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어하는 경우이며 무슨 일이든 다 하기 싫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 상태. 자, 어제 예측 가능했네. 어제의 작가님이신가요? 크리스마스에 딱 그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지고 싶은 네, 능력이었을까요? 사라지고 싶어. 너무 압력이 강했어요. 마지막 6번 하늘을 나는 능력은 남들이 우러러보고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상태예요. 네네. 근데 이게 약간 19금 심리 테스트에서도 하늘을 나는 능력은 약간 성적인 거랑도 연관관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황홀감이 더 그런가 봐요. 상승되는 듯한 느낌이라 그거랑 많이 연결짓죠. 그냥 직관적이긴 하지만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의 어떤 능력은 이 영화에 나오는 능력은 제가 괜히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거를 좀 이렇게 다 섞어놓은 듯한 느낌도 들고 되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거나 막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갖고 오는 어바웃 개연성이 타임과. 있어. 난쌤이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에는 바로 시간 여행을 하는 자가 있잖아요. 네네. 시간 여행을 한다는 거는 뭐 영화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 뭐 진짜 그 되게 매력 있는 것 같고 그 시간 여행 자체가 우리가 되게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어 하죠. 내가 이불킥 했던 그 순간을
고칠 수 있잖아. 또 인연이 안 된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좋아. 근데 이제 이런 그런 거 네. 관련된 영화가 바로 이 네. 어바웃 오늘 타임인 거죠. 소개할 어바웃 타임입니다. 어바웃 타임이 2013년도 영화더라고요. 아,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지 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주인공 여주가 되게 리즈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나는 노트북에도 이 친구 나왔잖아요. 네. 노트북 주인공인데 노트북도 리즈 시절이지만 어바웃 타임이 저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빨간색 원피스 네. 드레스 딱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사인. 같은 여자로서 반했어요. 맞아요. 시그니처가 됐던 빨간 옷. 빨간색 드레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어바웃 타임이 네. 또 그거랑 어울리잖아요. 크리스마스. 약간 그 느낌 같고 주인공은 도널드 글리슨, 레이첼 맥 아담스 이분이 여주. 레이첼 맥 아담스. 너무 진짜 나는 정말 이때 리즈 시절을 갱신했다. 이분은 너무 아름다워. 노트북을 뛰어넘었다. 어바웃 타임이 로코물이긴 한데 음. 저는 마냥 로코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영화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로맨스도 있지만 인생에 대한 삶을 그런 것도 있고 삶과 죽음 막 여기까지도 가족에 대한 것도 가족에도 있고. 되게 종합적인 영화예요. 너무 좋은 영화지 않았나. 네. 어바웃 타임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본다면 뭐 간단해요. 줄거리는 뭐랄까 모태솔로 되게 좀 찌질하게 나와. 너무 근데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 너무 역할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팀이죠, 팀. 팀이 이제 성인이 된 날 아버지 빌 라이브 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니까. 아버지에게? 네. 놀랄 만한 가문의 비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그쵸. 그 비밀이 뭔가요? 바로 남자들만의 특별한 시간 여행이 시간을 가능하죠. 되돌리는 시간 여행이 가능한. 아빠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히틀러도 막 뭐지? 비록 히틀러를 죽이거나 트로이 헬렌 같은 여신과 뜨거운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너의 그런 그 시간 능력으로 여자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 너가 하고 싶은 건 뭐니?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사랑이요. 여친 만들어주세요. 그만큼 사랑이 약간 절실했죠. 모태솔로였고 누군가를 제대로 좋아해본 적이 없고 이러니까. 근데 딱 그 성인식의 아빠가 질문하잖아요. 넌 뭘 원하니? 이것도 굉장히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극중 대사지만 어쨌든 이 친구에게 물으니 여친 자기는 여자친구 갖고 싶다. 생기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친구가 사랑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쓰기 시작하는 게 여름 방학에 네네. 자기 여동생의 남자친구와 네. 그 친한 친한 여자였나 이렇게 와서 우리 남자 팀이 그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죠. 네. 2달 동안 방학에 있다가 가는 마지막 날 나 사실 널 좋아했다? 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여자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 나 갈 때잖아. 차라리 중간에 얘기해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팀은 시간 여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연애 못남들이 하는 거야. 돌아서 똑같이 못 얘기해요. 잡아. 똑같이 얘기하는데 중간쯤에 나 사실 너 좋아해라고 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럼 2달 때까지 기다려보고 마지막에 다시 얘기해보자 라는 걸 딱 겪으면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랑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구나. 이걸 깨닫는 첫 번째 계기죠. 네네. 사람의 마음을 다 되돌릴 수는 있지만 마음 얻어가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죠.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죠. 그렇게 어쨌든 계속 그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런던인가요? 런던에서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죠. 여인 사랑을 메리. 찾기 위해서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메리를 만나서 첫눈에 반하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이런 능력들을 계속 쓰는 그 과정들이 되게 많았죠. 하여튼 근데 처음 그 만난 장소가 너무나 어디였죠? 나 기억이 안 나. 아묵 레스토랑. 네네네. 그러니까 아묵 레스토랑에서 만난 메리에게 이제 첫눈에 반하게 그쵸, 되죠. 그 느낌이 확 왔죠. 근데 그렇게 첫눈에 반하고 나서 이제 번호까지 또 딱 쟁취를 해서 드디어 나에게도 이제 봄날이 오는구나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같은 동거인이 그날 진행을 했었던 이제 연극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망치니까 너무 암울해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우리 팀이 착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도와주려고 시간을 다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연애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시간을 다시 되돌아가서 연극이 잘 되게끔 잘 성사시켜 줍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메리의 번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쵸. 이 마음 아픈 네. 메리가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를 가서 그쵸. 냅다 다시, 인사해요. 또 바보같이 안녕 이러면서. 근데 이 친구는 팀을 모르잖아요. 기억 속에서 그쵸. 잊혀졌으니까. 심지어 남자친구까지 생겨버렸어요. 네. 이제 어목한 운명의 장난이 된 거죠. 그래서 코치코치 캐묻잖아요. 어디서 만났어요? 언제요? 몇 시에요? 어디에요? 중요하거든. 캐내야 되니까. 나 그때 약간 거의 집착하는 광기의 네. 눈을 봤어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 다시 시간을 돌아가서 그쵸. 결국에는 메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랑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는 과정들 노력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짜고 그리고 귀엽고 둘 간의 섹스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기 위한 되돌림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인가 네 번 되돌렸는데 이 친구는 이미 지쳐 쓰러질 그러니까 것 같은데 거의 죽어가는데 메리가 설마 이렇게 끝 아니지? 약간 이런 약간, 반응에 이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네. 팀이. 그래서 어쨌든 사랑의 쟁취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프로포즈 장면에 대해서 여자들이 정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네네. 이 팀이 이제 메리와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도중에 그 전에 만났던 2달 동안 여름방학에서 자기가 고백했었던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애랑 밥을 먹게 되고 이 여자애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순간 팀은 딱 깨달아요. 아, 나에겐 메리밖에 없다. 그치.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이제 팀이 메리에게 그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 네, 그 장면이. 자고 있는 메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깨워서 나 할 말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딱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결혼하자. 이게 이제 농축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약간 그렇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너무 집중된 프로포즈가 아름다웠다. 네.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면서 살게 되다가 또 한 번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집니다. 네. 바로 동생의 교통사고. 이것도. 근데 동생 교통사고도 이제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계속 이제 무너지고 이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다가 막 뭐 서로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통사고 다 겪은 걸 보고 처음에 팀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예 그 남자애를 만나지 않았을 때로 돌아가야겠다.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치만 그렇게 과거를 바꾸고 돌아오니 아이가 딸이 아닌 아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팀이 기겁해요. 얘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래서 팀이 생각하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과거는 바로 잡고 교통사고가 나 있는 동생에게 와서 몇 날 며칠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네. 이게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가가 그렇게 완벽한 환경과 시간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를 계속 엿볼 수 있었던 맞아요. 게 아니었나 이렇게 돼요. 그렇죠. 약간의 미장센처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한 고비가 넘어가고 나니 아빠가 그렇죠. 또 이제 아프시죠. 암에 그렇죠. 암에 그러니까 뭔가 최고의 순간들 안에서 또 선택의 상황들 그리고 그 능력을 써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막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원망도 되게 많이 해요. 아빠 몰랐냐면서 암인 거 몰랐냐면서 전으로 돌아갔어야 되지 않냐면서 막 원망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니까 주변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삶이죠. 근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 여행을 해도 암은 고칠 수 없고 그렇지. 나는 그냥 순리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빠가 조언을 딱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평범하게 살아라. 그렇죠. 2번째, 똑같은 하루를 사는 대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라.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아주 큰 선물 2가지를 주고 간 거예요. 아버지와의 이런 추억 여행들이 시작이 되고 결국 이제 팀이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베스트로 꼽는 장면 중에 하나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 뭔가요? 아빠와의 시간 여행. 시간 여행. 그러니까 그 아빠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되게 그냥 짠해. 자기가 어린 시절로 돌아갔었을 때 하는 시간 여행을 맞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 장면으로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도 시간여행으로 아빠를 만나다가 결단을 또 서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그쵸. 그게 바로 이제 메리가 셋째를 원하죠. 근데 아이를 낳아버리면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셋째를 원하고 이 팀이 마지막으로 이제 결심을 해서 아빠를 찾아가는 고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잘 사는 그런 식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맞아요. 영화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여행을 통해서 운명적인 삶으로 막 돼 있는 어떤 계획들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준 건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영상의 거진 반 이상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시간 여행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 영화의 결말은 시간 여행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그냥 이 순간을 더 즐기고 이 순간을 행복하게 이 순간을 만끽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최종 전달하고자 네, 하는 큰 메시지죠.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그 여운이 남는 거예요, 계속. 아, 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운을 딱 주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더더욱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중간에 그 장면이 나와요. 결혼식 하는 장면에서 이 둘의 결혼식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팀이 이제 레이첼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팀이 그 메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이번 결혼식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 말뜻이 왜냐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면 돌아갈 각오가 돼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이제 메리가 아니 난 너무 행복했어라고 하니까 팀이 약간 안도하는 느낌과 동시에 저는 이런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왜냐면 비가 온 결혼식을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좋아할 만한 결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잘 겪었어. 잘 해냈어. 약간 낙관론과 연결이 돼 있네. 약간 그런 그러니까 느낌? 팀은 언제든 나빴다고 하면 바꾸려는 준비가 그쵸. 돼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쵸. 그런 사람들은 삶을 충실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바꾸면 되니까. 근데 메리의 이야기 속에서 인생을 본 거죠. 삶을. 그러니까 비록 생각보다 별로지만 그걸 내가 좋게 받아들일 때 그걸 정말 만끽하는 사람이고 그게 정말 좋은 결혼식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장면, 가장 최애 장면이 어떤 거세요? 저는 기억에 남고 좋았던 장면. 그냥 그 기억에 남는 거 그냥 그 섹스를 서로가 황홀감에 맞춰가는 거. 그거는 정말. 근데 솔직히 그 장면 보면서 와 이거 모든 남성들이 원하는 그거는 순간일 수 있겠다. 왜냐면 그거 마치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쉽지 않잖아요. 서로 제일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했을 때는 이제 이 팀도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모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리가 뭐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니까 잠깐만 이러더니 뛰쳐나. 계속 돌아가. 근데 그 전에 장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바지 벗고 있어요. 이미 바지 벗고. 그러니까 막 알아서 다 해주니까 막 놀라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좋다면서 또 돌아가. 네네. 또 이런 거. 이게 참 그건 행운 같아. 운명의 행운 같은데. 난쌤은요? 좀 인상적이었던 거. 저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삼촌이 그 치매, 그러니까 완전 치매는 아니지만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아빠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삼촌한테 가니까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렇게 인상 깊어서 적어왔는데 뭔지 알겠다. 그거 리뷰에는 없었구나. 그러니까 막 인상적이었던 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중심적인 배우들의 스토리는 아니긴 했지만, 그렇죠.
잔가지 같은 건데 장가지인데 되게 여운을 주는 그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삼촌이 사랑한다고 말했어라고 얘기한 게 언제냐면 결혼식 때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 아빠가 축사를 입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삼촌 사랑한다 이 장면을 이 치매를 갖고 있는 삼촌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게 그땐 이미 애도 있고 이럴 때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장면이 확 이렇게 와닿고 네, 확 와닿 자꾸 남고 뭐 여기서 주는 교훈 하루를 열심히 살아라. 하루를 소중하게 네.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자 네. 이런 이야기 맞죠? 아까 얘기한 난쌤의 모토랑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죠? 하루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나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결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거? 인간관계에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사람이라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컴플렉스 되니까. 근데 힘들 수 있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같이 모든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 되는 사람은 한번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